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을 뜨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없이 흐린 하늘을 보고 있자니 죄가 없는 구름에 화풀이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것들이 모두 신경 쓰이고 제멋대로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짜증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반복합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처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높은 통제 욕구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방법을 명상에서, 불교에서 말하지만 도통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라는 말 안에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 분리하여 바라보라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좌뇌의 농락인가 싶습니다.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기. 오늘도 잘 되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오늘 8번째 사담의 주제는 팟캐스트 제작기입니다. 몽땅 다락방을 시작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기도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는 게 체감이 되어 팟캐스트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과 스크립트 작성, 녹음 및 편집, 업로드까지 팟캐스트 채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온 마음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입니다. 몽땅 다락방을 초반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함께 섞어서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책만 다루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일 것이라 생각했어서 골고루 다루는 방향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생 요청 수나 좋아요 수, 댓글 수를 볼 수 있는데 한 15화에서 20화 정도 업로드를 하니 어떤 주제가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생 요청 수가 가장 많았던 건 한국 작가가 쓴 소설들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김초엽, 천설란, 최은영 등의 여성 작가가 제목에 들어가면 유난히 청취수가 높았습니다. 반면 영화나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보단 책에 대한 내용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도 주제를 고를 때 책을 위주로 생각했던 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오는지 굳이 기준을 만들어 보자면 순수한 저의 취향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에세이나 인문학 등을 읽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완독한 순으로 주제를 고르곤 하는데 아무래도 수루룩 읽히는 건 소설들이어서 스크립트 작성도 소설을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연속으로 3개 이상 소설을 다루는 건 지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다른 장르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팟캐스트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업로드가 되는 수요일을 기준으로 스크립트는 토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작성을 합니다. 초반에는 주말이 끝나기 전에 작성을 다 했으나 지금은 화요일에 겨우겨우 마무리를 하고는 합니다. 지금 이 스크립트는 화요일도 넘어가고 수요일에 쓰고 있습니다. 점점 밀리는 기한을 보며 비축분이 곧 없어질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축분은 현재 4주치를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치가 들락말락하고 있어 미간에 주름이 점점 지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포함하여 팟캐스트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노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간단하게 틀을 잡아놓고 현재는 스크립트를 적는 페이지 토글만 활성화하여 주로 이용 중입니다. 노션이 확실히 편했지만 컴퓨터에 어플을 설치하여 쓰다 보니 오류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롬으로 노션에 들어가 웹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귀찮음이 있지만 어플보다 속도가 빠르고 오류도 없어서 좋습니다. 어플을 사용했을 때는 저장되는데 로딩 시간이 좀 걸려 한번 작성했던 스크립트가 일부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뒷골이 서늘해지다 못해 사라지는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웹에서도 저장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스크립트를 다 쓰고 나면 수요일에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기 전에 미리 써놓은 글을 한번 확인합니다. 비문은 없는지, 말을 할 때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 MV7 플러스로 가격은 46만 5천 원입니다. 수익에 관한 목표를 상세히 정한 도전은 아니었지만 이왕 해볼 거 좋은 장비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기기류의 장비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방법은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녹음 프로그램과 스크립트를 먼저 화면에 띄웁니다. 프로그램은 슈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모티브 믹스를 쓰고 있습니다. 총 녹음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편집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다음 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편집은 무료 프로그램 오데시티를 사용하는데 기침이나 소음 등을 공음으로 바꾸는 편집을 주로 하고 오프닝과 음악 등을 삽입한 뒤 마무리하여 추출합니다. 추출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예약을 걸어 놓으면 한 회차의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를 먹는 건 역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으나 또 너무 관성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봐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장르로 구분하면 소설은 조금 편해졌지만 에세이, 논픽션, 뇌과학 등의 분야는 초반에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저의 팟캐스트로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팟캐스트 제작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에 관해 궁금해 하셨을 분들에게 부디 적절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 전달하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익숙해지면 엄청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스크립트 작성은 예외입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불어 곧 뭉땅 다락방이 개설 1주년이 되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올릴지 고민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 1주년을 기념하여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주제나 내용을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운영 또한 창작의 영역에 해당해서 그런지 요즘 좋은 책을 읽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대본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오롯이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았던 기억을 잘 다듬어서 하나의 결과물로 내놓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럴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팟캐스트 덕분에 그저 읽기만 했던 책이나 다른 작품을 능동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좋기도 합니다. 인풋에서 그치지 않고 아웃풋까지 해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벅찰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구상해 놓고 사는 편인데 삶이라는 건 변수투성이라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또 그런 거에 엄청 유연한 편은 아니어서 매주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는 일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4월 초에 한 번 피로가 많이 쌓였는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증상들에 정신이 혼미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요즘은 여유를 조금이나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달리기만 했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라 저를 탓하기만 할 순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과도하게 몸과 마음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에피소드에 한두 개의 댓글이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청취자분들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반응이 눈에 보이니 그 느낌은 정말 색달랐습니다. 저도 여러 창작물의 소비자로서 댓글을 거의 작성하지 않는 편이기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람을 처음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 아침 일찍 나선 날이었는데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제가 소비자일 때 눈에 보이는 응원을 하고픈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최근 저의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3월부터 한 달 동안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에세이와 간단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경력이 없는 분야여서 공고가 올라온 날부터 어떻게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나 하루하루를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주제도 당연히 생경했기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앓다가 제출하기 1, 2주 전에 작성을 시작했는데 스크립트를 써왔던 시간 덕분인지 막상 시작하니 과거에 적었던 여러 종류의 글보다 질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며 좋아하는 작가들의 문체를 자연스레 본받고 감상평을 작성하는 일이 제 생각을 풀어내는 연습이 되어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접수 당일에 작성해야 했는데 약 500자 이내로 저라는 사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에세이를 끝내니 또 새로운 난관이 찾아와서 절망스러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기에 또다시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저를 설명하자면 팟캐스트를 빼놓을 수 없기에 이를 주제로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쓰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창작자의 마음가짐을 핵심으로 잡고 나니 그 이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때 팟캐스트를 운영해온 일이 어떤 형태로든 제 안에 쌓여 이런 순간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시작했으니 도중에 포기하진 말자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것을 얻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얻는 만족감, 글을 하나하나 완성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표현력 향상 등등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한 루틴이 생기고 이를 지키면서 저의 생활도 나름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시작하기 전엔 겪게 될 줄 몰랐던 일들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저 문장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든 혹은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시간이 결코 무용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다양한 순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쌓인 경험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신 분들,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맛있는 걸 드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무의 8번째 사담으로 저의 팟캐스트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걸 궁금해 하실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건 어차피 모르는 일이기에 큰 고민 없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저의 지인들 말로는 주위에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꿉꿉하고 습한 여름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올해의 장마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마 나기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뻔뻔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